얼핏 보기엔 전통 한옥과 꼭 같아 보이지만 살기 편하게 꾸며진 내부 인테리어. 현대식 한옥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인데요. 특히 칸을 나누어 짓던 예전 한옥과는 달리 내부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이제 와보면 한옥은 좁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한옥도 이렇게 널찍하게 표현을 해놓고 살면 훨씬 편하고 좋거든요. 현대식 한옥은 거실을 넓게 뽑는 것이 현대식 한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뭇결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한옥의 멋. 전통 문양의 창호로 멋을 내고 여기 단열 이중 창틀을 덧댄 것은 한옥은 춥고 불편하다는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옥도 한옥이지만은 또 내부는 이제 그 도시 아파트 공간처럼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하니까 에너지 부분이랄지 모든 부분이 하나도 불편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보다도. 이렇게 살기 편한 한옥이 생긴 덕에 요즘 한옥을 짓는 현장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충남 부여의 한 마을에서도 한옥 단지를 조성하는 일이 한창입니다. 어떤 집은 기초하고 있고 어떤 집은 뭐 나무 세우고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 다 분업으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해도 뭐 5채, 20채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분업이니까 이쪽은 기초하고 있고 이쪽은 골조 세우고 있고 이쪽은 기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쫙 이게 순서대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여러 채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현대식 한옥. 전통 한옥을 짓는 공법과 가장 다른 점은 나무를 다루는 데 있습니다. 약 82제곱미터의 한옥을 짓는 데 사용되는 나무는 5톤짜리 화물차 3대 분량 남짓. 이거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는 기둥 부재하고 기본적인 뼈대 틀만 들고 가는 거예요. 아 오늘 그러면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네. 그까지 다 제대로. 그까지요. 현대식 한옥은 공장에서 미리 재단한 목재를 현장에서 맞추는 방식으로 짓는데요. 이렇게 해서 공사 기간을 기존의 3분의 1로 단축시킨 겁니다. 심목장에서 네. 심목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공사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됐나요? 그래서 많이 단축이 되죠.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집 주인들 입장에서는 단가가 좀 내려갈 수가 있죠. 골조를 세우는 작업은 무거운 목재를 나르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내려!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올려요! 가벼운 것은 5-60kg, 가장 무거운 것은 800kg까지 나가는 목재를 옮기기 위해 대형 중장비까지 동원되고 미리 모양을 깎아온 목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바닥 작업을 마친 현장에 집의 형태의 기본이 되는 기둥을 세우는 작업. 다음 저쪽이요. 이때 작업자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려요. 한옥을 지을 땐 접착제나 못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때문에 기둥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약간만 그 기울기만 해도 네. 주추랑 기둥이랑 이 면이 안 맞아요. 딱 면을 딱 맞게 하는 거예요. 딱 고정되게. 정확하게 수직으로 서도록 신중하게 균형을 살피는 작업자들. 서로 이렇게 봐주면 돼. 넘어간 거 아니야? 청해분이 좀 나가요. 예.
요 먹선이 여기 있거든요. 네. 요 선. 네. 그 선하고 요 줄하고 요 사겨불이가 일직식으로 쫙 맞아 있는 양쪽 다. 미루라고.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선 조금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됐어. 네, 딱 됐어. 됐어. 다른 거 사놓고니까. 한옥판에서는 그게 3.3cm거든요. 한치가. 근데 이 한 푼 3.3mm가 되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선이. 그러니까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이 작업을 해야지 모든 게 꽉 딱딱 껴 맞춰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오늘 세운 기둥은 모두 18개. 이제 이 기둥에 암수가 맞도록 짜맞추며 골조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줄 창방용 부재부터 올리는데요. 이 목재를 다루는 데 쓰는 도구는 나무망치인 매입니다. 짜 맞춤이니까 특이하죠. 보수를 안 받고 나무 연결하는 전통 방식이니까. 이게 꼭 뭐 퍼즐 맞추듯이 계속 이렇게 맞추시는 예, 그렇게 맞추지. 매로 강하게 쳐서 짜맞춰 골조를 세우는 결구 방식이 한옥 공법의 가장 큰 특징. 때문에 목수는 끊임없이 무거운 망치를 휘둘러야 하는데요. 가만히 놔둬. 지가 칼을 잡게. 무거운 목재를 정확한 위치로 옮기고 꽉 맞물리게 만드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여기 안 들어가. 둘이서 채워줘. 둘이서요? 내가 가벼워서 안 들어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매 저거 무겁지 않으세요? 저거 지금? 무거워도 저 나무로 된 걸로 쳐야 네. 그 부재가 손상이 없어요. 다른 목수들이 이제 테니스 일부라고 있어요. 네, 네. 그게 많이 나가. 아, 손에 망치질 많이 해요. 망치를 많이 해서요? 하루에도 수백 번을 반복하는 망치질. 현장에서 목수가 하는 일 중 가장 고된 것이 바로 이 망치질이라는군요. 십여 명의 작업자가 분주히 움직인 끝에 골조의 기본적인 모양을 갖추게 된 한옥. 이 과정에서 지붕 모양을 갖추는 데까지 보름 남짓 걸린다는데요. 일단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굵직한 나무를 얻는 작업을 위주로 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골조를 다 세우면 다음 작업자들이 현장에 투입되는데요. 복수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가 다 있어. 이거 우리가 빠져나가면은 네. 이제 와공이 또 다시 오고 네. 이제 교체가 되지. 백하는 사람 미장이 또 다시 오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 일을 하고 재료도 기성품을 쓰면서 한옥 건축 비용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공장에서 기계화된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기둥만 딱 세워놓으면 다음 파트 탁탁탁 들어와서 조립 탁탁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1년 걸렸던 거를 우리는 3개월까지 단축하니까 엄청난 단축이죠. 전통을 지키며 빠르고 저렴하게 짓는 것, 현대식 한옥의 장점입니다.
이곳은 한옥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인 기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기와는 그 크기에 따라서 대화, 중화, 소화로 나뉘어지고요. 기본적으로 6가지 품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암기와, 숙기와, 암막새, 순막새, 작고, 망화. 모양에 따라 쓰임이 다른 여러 형태의 기와, 마감 역할을 하는 암수막새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감싸는 착고, 그리고 지붕의 마루 끝에 세우는 우뚝한 망화를 비롯해 지붕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감싸는 암기와와 수기와까지 이곳에선 한옥 지붕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기와를 생산합니다. 기와를 만드는 일은 흙에서 시작되는데요. 이곳에선 낙동강 하구에서 퍼올린 고운 흙을 사용합니다. 빗물에나 이렇게 떠내려가서 다시 하구에다가 점토로 퇴적이 되어 있던 걸 2차 점토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2차 점토에 가까운 흙들을 저희가 기와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와는 약 600만 장.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계로 하는 첫 과정은 흙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곱게 걸은 흙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3일 이상 숙성을 시키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보다 단단한 기와를 만들 수 있다는군요. 여기는 제토를 맡은 흙이 숙성되는 곳입니다. 숙성장입니다. 원토도 숙성을 시키면 흙 속에 있는 유기물질이 발견이 돼가지고 기와를 만들기 좋은 흙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흙을 기와 재료로 만드는 과정을 제토라고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흙은 공장과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며 적당한 크기로 뭉치는데요. 기와를 뽑으려면 점토를 위에 올려가지고 성형을 해야 되거든요. 흙을 적당하게 뭉쳐가지고 위에서 작업하기 편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흙이 기와로 변신할 단계. 전국에서 사용되는 기와의 절반 이상이 이곳 공장에서 생산되는데요. 기계 압력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형성돼 나온 흙 반죽을 같은 크기로 자르는 것까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총 기와는 하루에 한 어느 정도 생산돼요? 저희가 최고 한 생산 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한 2만 장 정도. 날이 따뜻해지면서 건축 현장이 늘어나고 자연스레 다시 바빠지기 시작하는 기와 공장. 더 오목한 모양의 수기와와 평범한 암기와는 대부분 이런 자동화 공정을 통해 생산됩니다. 기와의 암기와 수기와가 전체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암막대, 순막대, 착고, 망하는 형태가 제각각이라서 사람 손으로, 검령으로 일일이 다 한 장 한 장 승령을 해야 됩니다.
주로 여성 작업자가 많이 일하는 막세 생산 파트. 숫기와 형태로 찍어낸 흙을 넣고 금형에 맞춰 압력을 주면 되는데요. 이걸 말끔한 모양으로 완성하는 건 오롯이 사람의 목. 능숙한 솜씨로 뚝딱 깎아냅니다. 하루 8시간가량을 꼬박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자들.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막세 깎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로 보내요. 이또 깎아야 되고 이 문양도 다 많이 틀리고. 기와의 화려함을 더하는 암막새와 수막새. 마치 찍어낸 듯 깎아놓은 모양의 흐트러진 구석이라고는 없습니다. 암막새를 찍는 건 역시 암키와 모양으로 찍어낸 흙을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금형으로 찍어내는 건 어렵지 않지만은 모양을 깎아내는 일은 수막새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암막새의 마감 부분은 대부분 볼록볼록한 꽃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깎으면? 잘못 깎으면 네. 여기 한 번은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다시 이렇게 재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수십 년 같은 일을 해온 작업자들의 노련한 손놀림. 그 손끝에서 한옥의 멋이 한 조각 더해집니다. 하루에 몇 개나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드세요? 하루에 여기 한 대차가 210개거든요. 네. 두 대차. 두 개면 420개, 30개. 아, 400. 안 힘드세요? 저희 다 힘들지. 다들 생활해야 되고, 다 들고 다니고 힘들지. 공장 바닥에는 대차를 밀고 갈 수 있도록 레일이 깔려 있는데요. 기와가 가득 찬 대차는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요새 성형된 제품을 일단 건조를 시켜야 소통을 하니까 건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와 한 장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은 평균 일주일. 그중 대부분이 건조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건조장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한 5일 정도 소요합니다. 5일 정도? 예. 건조가 안 된 상태로 이제 가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건조장을 담당하는 작업자를 가장 괴롭히는 건 기와의 무게가 아닌 후끈한 온도와 습도. 여기 30도에서 38도 그 사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우나 할 때 그 철식 사우나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에 바깥과 30도 넘게 차이가 나는 실내를 드나드는 건 무척 힘든 일인데요. 하루에도 수차례 이곳을 드나드는 작업자는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여기 더운 데서 일하시면 안 힘드세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다 견딜만 합니다. 공중을 달려가는 기와의 행렬. 건조를 마친 기와가 다음 공정을 위해 이동하는 건데요. 특수 제작한 틀에 일정한 간격으로 빼곡하게 꽂힌 암키와. 이제 마지막 공정만 남았습니다. 기와의 완성. 천도가 넘는 고온에서 구워낼 차례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마 입구. 아, 입구예요? 네, 물건이 들어가는 입구. 이거는 흙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빨리 불을 갖다 열을 갖다 가하면 따개지는 수가 있으니까 네. 불을 조금씩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리 기계식 가마라지만 마치 터널 마냥 길게 늘어선 가마, 길이가 엄청납니다. 혹시 이거 가마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100m 가까이 됐어요. 이 긴 가마에서 순차로 온도를 올리며 천천히 구워내는 건데요. 여기 안에 온도는 얼마나 돼요? 지금 1060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지금? 저기 바나 저쪽 바나가 보여요. 저기 불이 보이죠? 이렇게 흙과 같은 광물을 구워내는 과정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잘 건져된 기와를 매우 높은 온도에서 구워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물은 흙은 넘실거리는 불길을 견디고서야 200kg까지 견딜 수 있는 단단한 기와로 변신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색을 입힐 차례입니다. 저기 보면은 캡슐이라고 저기 뚜껑이 내려와요. 근데 닫는 이유가 저걸 안 닫으면은 바람을 맞으면 이제 하나도 못 쓰거든요. 찬바람이 들어가면 이제 저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냉파라고 하는데 이제 일부 바람이 들어가면 물건을 하나도 못 써요. 갈라져 버려요. 굽는 과정이 끝나면 각 칸마다 입구를 막아 내부를 밀폐 상태로 만드는데요. 색을 내기 위해서도 따로 약품을 넣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한 번 더 구워줍니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현재는 여기는 LPG 가스를 강하게 이어가지고 벌림 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색상을 먼저 발현을 시키고 그 내구성을 강화시킨다 하는 것은 피막을 한번 입혔으니까 풍화 작용에 좀 더 강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산소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 가스를 넣고 태워 그름을 입히며 굽는 과정. 이렇게 뜨겁게 괴롭힌 후 만나는 기와는 매끈한 검은빛을 입은 단단한 모습인데요. 일일이 발로 밟아 흙을 이기고 손으로 빚고 장작불을 떼서 기와를 굽던 시절에 비하면 생산 과정은 비교할 수 없이 편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좀 많이 좋아졌죠. 옷도 보면 이제 좀 크게 많이 안 베리고 옛날에는 보면 옷도 시커머니 막 얼굴도 막 끓음 묻어가지고 얼굴도 막 시커머고 막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 보면 많이 옷도 끓음 같은 것도 묻힐 일이 없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정성을 덧입혀 만드는 한옥 재료. 더 편해진 세상에서 보다 쉽게 만들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완성된 기와가 향한 곳은 부여의 한옥단지 조성 현장. 약 82제곱미터의 집 지붕에 올라갈 기와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약 한 8,000장 올라. 8,000장요? 네, 흙 무게만 약 30톤에 장당 5kg 남짓한 기와 약 8,000장이 올라가는 지붕. 이런 묵직한 지붕 덕에 나무가 꽉 눌려 한옥이 더욱 단단해진다는데요. 단열을 위해 넣는 황토흙 위에 기와를 가지런히 얹는 작업자들. 한옥의 우아한 아름다움은 이 기와를 놓는 작업에서 완성됩니다. 먹색 지붕의 완성. 한옥 작업에서 가장 화려한 과정이 끝났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주택 지은 시장.
이곳에서 만난 건 좀 특별한 한옥인데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식 한옥이니까요. 가볍게 개량해 만들어 올린 기와지붕에 석가래를 바친 모습이며 황토를 바른 벽체에 나무 골조까지 제대로 된 한옥의 모습을 갖춘 작은 집. 약 20제곱미터짜리 한옥이지만 주택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말끔하게 황토 미장으로 마감된 실내에 수도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는 주방 시설. 그리고 샤워 시설까지 갖춘 화장실까지 이만하면 별장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움직이는 것 뿐이고 규모가 작을 뿐이지 만드는 과정은 똑같죠. 한옥이. 이동식 한옥을 제작하는 건 역시 목재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제재를 해다가 이제 우리 이 회사 자체 공장에서 가공하는 거죠. 가공을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공장에 딸린 시설에서 미리 한옥 골조에 맞게 손질한 목재. 이제 주문받은 작은 한옥을 만들 차례입니다. 요거를 끄집어내. 가운데 거. 걷다 걸쳐봐. 움직이는 한옥이지만 기본적인 공정은 현대식 한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껴 맞추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방이고 저쪽이 양옆에 있는 거는 기둥이고. 일단 크기와 간격에 맞춰 목재를 배치하고 미리 손질한 홈에 맞춰 끼우는 건데요. 여기엔 좀 특별한 도구가 사용됩니다. 이쪽 먼저 맞출게요. 나무 망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벨트를 이용해 나무 간격을 조이는 것. 안 빠지게요. 아, 이게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요? 허리 갈 때. 네. 이동식 한옥 역시 기본 골조를 세울 땐 못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보다 쉽게 목재를 결구시킬 수가 있다는군요. 짜 맞추는데. 못 박는 게 벌써 서로 쳐. 아, 이게 한옥이 더 어렵겠네요. 그렇죠. 2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드디어 4귀를 맞춰 골조를 짜 맞추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저거 당겨. 그런데 완성된 골조를 갑자기 세우는 작업자들. 이거 바닥이 아니었나요? 이걸 왜 세우시는 거예요? 집을 세워야 집을 질 거 아니야? 근데 밑에를 먼저 이렇게 만들고 하시는 게 아니네요. 벽체부터? 이동식 한옥은 사면의 벽을 먼저 만든 후 지붕을 잇듯 바닥을 이어 만든다는군요. 이렇게 같은 과정을 반복해 반나절 만에 집의 외벽 골조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세워진 골조를 꽉 맞게 조여주는 일만 남았는데요. 모든 작업자들이 힘을 보태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제일 신경 쓰는 거죠. 골조니까 뼈다고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탄탄하게 만들어져야만 집이 운반할 적에 흔들리지 않고 해야만 완전 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다 말고 낯선 기계를 가져온 작업자. 대체 이거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와, 대박. 뼈다닥이 한번 잘라보는 거 볼까? 과장님 이게 뭐예요? 수평 보는 거예요. 수평이요? 레이저로 수평을 맞추는 기계. 이걸 이용해서 집의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중요하지 바닥이. 바닥이요? 왜 우리가 맞추? 지붕도 딱 맞고 지붕이 한쪽 찐다가 되면 안 되지. 안전한 한옥을 만들기 위한 작업자들의 노력. 10mm 정도 차이 나는데. 저거 이렇게 아파트인가? 더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확인을 거치며 정성을 쏟는데요. 이곳에서 이동식 한옥을 저렴한 값에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공장형 생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다시피 한 번에 하나씩 짓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원가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좋은 제품, 생각을 이렇게 두고 만드니까 제품도 좋고 네. 목재 같은 거 이제 많이씩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쓰는 거지 빼서. 이 공장에서는 한옥과 목조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이동식 한식 주택도 만드는데요. 목조주택 골조에 황토 벽체의 바닥을 넣는 형태입니다. 이동식 한옥과 이동식 한식 주택 모두 별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구입을 한다는군요. 농막 개념으로 많이 가져가요. 그렇게 하고 주택에서 이제 마당에 갖다 놓고 찜질방용으로도 많이 가져가시고 옛날로 말하면 이제 구들장 같이 그 돌로 된 그 황토석이라는 타일 같이 된 게 있어요. 그걸 깔아서 하기 때문에 찜질방에 충분해요. 이곳에서 생산하는 모든 집에는 천연 황토석으로 만든 바닥재가 깔려 있는데요. 벽과 바닥 모두 건강에 좋은 황토 재료로 마감한 것이 특징. 황토석은 타일 형태로 구워 만든 것이 아닌 커다란 돌을 잘라 만든 제품. 열을 오래 품고 있는 특징이 있어 바닥 재료로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이건 타일이 아니고요. 네. 황토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토 위에 또 황토석을 얹으면서 그 황토의 효능을 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찜질방 효과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바닥재를 사용하게 됐다는군요. 건강에도 좋고 단열 효과도 좋은 바닥재지만 다루기는 만만치 않은 것이 흠이라면 흠. 작업자에겐 달갑지 않은 재료입니다. 이게 힘들어. 일반 타일보다 무게가 나가요. 그냥 황토 모멘 이런 거라 네. 무게는 좀 나가죠. 근데 대신 단단해지고 사람이 밖으로 가는데. 아 이게 단단해요, 더 강도가. 그럼 황토니까.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일러 시공을 한 바닥 위에 황토부터 두껍게 얹고 그 위에 황토석을 놓는 작업자.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놓은 후 사방을 두드려 궤를 맞춥니다. 바깥 날씨와 관계없이 집 짓는 작업이 가능한 이곳 한옥 공장. 배달 기한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벽체를 올린 뒤 이어진 공정은 지붕 작업입니다. 옛날 같으면 흙도 올라가고 뭐 대판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누바가 올라가니까 그 작업을 하는 걸 밑바닥 작업을. 모든 과정 중 가장 위험한 지붕 제작 과정. 무거운 석가래를 자리에 맞게 놓고 이동 중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구를 이용해 한 번 더 조여주는데요. 뭐 목 같은 걸로 박으면 나중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 볼트를 갖다가 고정을 시켜야 돼. 이동식으로 사용하는 한옥이다 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음새를 단단히 하는 겁니다.
야외에서 짓다 보면 네. 이제 그 날씨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뭐 고양도 해야 되고 공기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저희 같이 이제 공장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부수적인 절차가 좀 많이 생략이 되는 거죠. 날씨의 영향을 안 받다 보니. 외부 여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제작하기 때문에 거의 정해진 기한 내에 생산되는 이동식 한옥. 평균적으로 2달 남짓 시일을 두면 한옥을 배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벽체를 막는 첫 번째 과정은 나무 합판을 대는 작업입니다. 여기 다 완성된 거예요? 아니 안쪽에도 해야 됩니다. 안쪽에도요? 네, 바깥에 하고 안쪽에 단열재 넣고 또 다시 합판 마감. 아, 이 안에 또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합판에 단열재를 이중으로 넣고 다시 합판으로 막고 그 위에 황토로 미장을 세 겹으로 하는 과정. 더 따뜻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목조주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단열재. 이렇게 해서 약 20cm 두께의 두툼한 외벽을 만드는 건데요. 한옥이라고 달리 짓는 것도 아니고 단열재가 되고 이 단열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 거 부분이에요. 이동이 쉽도록 가볍게 만들되 단열이 잘 도는 집을 만들기 위해 전통 단열재보다 가볍고 효과가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붕에도 벽체와 같은 단열재를 꼼꼼히 채워 넣는데요. 흙 대신 여기는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거든요. 무게 때문에 싣고 가지를 못하니까 흙 무게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이거는 가뿐하고 단열이 그만큼 되고. 이렇게 해서 춥지 않고 가볍지만 튼튼한 집의 골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갑자기 여드름과 향하는 한상열 씨. 집 짓느라 분주한 이때 갑자기 커다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요. 식사 준비를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 네. 과가지고서 황토를 계속 바르려고. 해초요? 네, 해초. 그걸 왜 구우시는 거예요? 풀이야, 풀 말하자면 그게. 친환경 풀. 이렇게 몇-같이 이렇게 이것이거든요. 친환경 풀의 재료는 도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은향초. 전통 건축 재료로 쓰이던 바다 식물입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네. 봐가지고 나무 목공에서 아규로도 써서 아규. 저는 안 끓여요. 그냥 이것도 끓이려고. 5개? 5개 넘어. 그렇지. 작업을 할 때마다 천연풀을 만드는 건 한상열 씨의 목. 센 불에 오래 끓여야 하기 때문에 무척 지루한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24시간 정도 돼요. 불을요? 네. 그러다 이 큰 솥에 물을 많이 넣고 끓이는 거죠. 그래 고우는 거야, 고아. 끓이는 게 아니라. 20여 년 전부터 이 풀을 사용했다는 한상열 씨. 어쩌면 고집, 또 어쩌면 열정인 그의 선택 덕에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아마 나만의 고집일 거예요. 예, 딴 사람들 같이 뭐 다른 게 배합에서는 못하고 내가 이제 고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끓여서 하는 거죠. 이날도 그는 오랫동안 뜨거운 불 앞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다음 날 은향초 끓인 물을 적당히 식혀 들통에 옮겨 담는데요. 집 마감 작업 곳곳에 이 풀이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걸 빼다가 황토 이제 이렇게 배합해서 바르는 거죠, 집에. 세면 같은 거는 물로 하지만 이 황토는 저기 뭐 이렇게 강도가 작기 때문에 해초물 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발라야 강도가 단단하거든요.
흙이. 그래서 도배를 안 해도 묻지 않고. 예. 황토 미장에도 바닥재를 발릴 때도 그리고 지붕을 얹을 때도 사용하는 해초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닥. 바닥 미장에 해초풀을 듬뿍 부어 일종의 코팅을 하는 건데요. 이게 말로 못 묻어버려. 아 이게요? 이렇게 하면 곰팡이나 습기에도 덜 상하는 단단한 바닥이 된다는군요. 이제 벽체 작업의 마무리인 황토 미장을 할 차례. 재료는 해초풀과 황토, 그리고 미장을 더욱 단단하게 할 또 한 가지 재료입니다. 공장 한켠에 잔뜩 쌓여 있는 미장 재료, 그 정체가 궁금했는데요. 돌가루. 돌가루요? 돌빠한 거. 벽 갈라지지 말라고. 아 이게 벽 갈라지지 말라고요? 황토만 하면 이게 갈라지나요? 갈라지지. 손으로 만져도 잘 벗겨지지 않고 두툼하게 발리도록 하는 돌가루. 더 두껍고 견고한 벽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재료라는군요. 이 20제곱미터 남짓한 이동식 한옥에 들어가는 황토의 양은 약 1톤. 안팎 벽 미장과 바닥에 모두 황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벽에 이미 지금 황토 발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네. 그렇죠. 이거는 내부형 단단한 거고, 그다음 그 위에 이제 황토도 씌우는 거예요. 이게 몇 겹을 씌우시는 거예요? 3번. 3번요? 한 겹 바르고 자연 바람으로 말린 뒤 다시 발라 미장을 두툼하게 만듭니다. 단열도 잘 되고 튼튼해져. 아무 채도 여러 번 바르면 이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천장 틈새부터 벽까지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황토 미장을 채우는 작업자. 벽체 안팎을 마감하는 과정은 약 3주간 계속되는데요. 한 겹을 바르고 약 일주일을 말린 후 완벽하게 마른 위에 덧발라야 벽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벽 작업이 마무리되면 더 거친 황토를 이용해 바닥용 재료를 만드는데요. 촘촘하게 보일러 시공이 된 바닥 위를 황토로 덮어 굳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딸리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무게로 한 1톤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호수가 묻혀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어. 더 얇게 할 수가 없죠. 호수가 묻혀야 되니까. 그렇죠. 바닥이 평평하게 되도록 노련한 솜씨로 말끔하게 황토를 바르는 작업자. 미장이 끝나면 마를 때까지 약 일주일가량을 기다린 후 해초풀을 한 겹 얹고 그 위에 다시 황토를 얹어 황토 속으로 마감하면 바닥 완성. 이제 말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현대식 한옥에 벽체 작업이 이어지는 현장. 벽돌 쌓는 거지. 벽돌요? 이게 지금 벽돌이 뭘로 만든 거예요? 황토로 찍은 거죠. 황토요? 여기선 합판이 아닌 황토 벽돌로 벽을 막는데요. 이 황토 벽돌은 어떻게 생산된 걸까요?
이곳은 황토벽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를 이용해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벽돌에 들어가는 주 재료는 단연 황토. 인근에서 직접 채취한 황토를 이용해 하루 평균 3,000장가량을 만든다는데요. 자연산 백운동에 경쟁지에서 나오는 그거죠. 자연 황토. 최근 한옥 수요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황토 벽돌 수요도 늘어난 상황. 물량을 맞추기 위해 흙부터 넉넉히 준비해 두었다는군요. 황토 벽돌 제조의 첫 단계 역시 흙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과정. 이렇게 고른 고운 황토가 황토 벽돌을 만드는 주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물로 배합해하고 만든 거니까 다른 거는 없죠. 아, 들어가는 게 없어요? 99%는 이제 황토로 보시면 됩니다. 황토가 뭉쳐지도록 소량의 물을 분사하며 고루 섞는데요. 제조 공정이 반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흙을 섞는 힘든 일은 기계가 대신합니다. 그냥 흙만 들어가 찍으면 강도가 없기 때문에 물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재료를 기계에 넣고 강한 압력으로 누르면 우리가 흔히 보던 황토 벽돌 모양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유압으로 아래로 같이 찍으면 한 200톤 가까이 될 겁니다. 아, 그걸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예요? 과거 고압 프레스 기계가 없을 때는 시멘트나 볏짚을 넣어 벽돌을 만들었는데요. 이젠 이 기계를 이용해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애써 만든 벽돌을 자꾸 던져버리는 작업자. 지금 그거 뭐예요? 요 흡이 나고 불량이라고 빼는 겁니다. 어디요? 여기 보면 나갔잖아요. 기접이 나갔잖아요. 돌라고 나가지만 저기 나가서도 건장에서도 불량이 덜 나오거든요. 불량 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기계 주변 흙을 일일이 치우는 것은 작업자의 목. 이 작업을 할 때는 기계에 다치지 않도록 늘 긴장을 해야 합니다. 기계로 다루다 보니까 긴장해야 조심해야 됩니다. 여차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작업자 대부분이 10년 이상 근무한 황토벽돌 전문가들인데요. 벽돌 한 장 한 장 다루는 손길에 정성이 가득합니다. 하루에 물량이 많이 넣으면 한 2,000장 정도. 연간 60만 장가량 벽돌을 생산하는 이곳 공장. 가장 힘든 건 무거운 벽돌을 나르는 일입니다. 작업 한다고 이거는 다 괜찮은데 많이 힘들죠. 뭐 심해도 뭐 몇년 고생하면 아무도 무리가 많이 가니까 허리하고 무리가 많이 가니까 그거 많이 들죠. 일정 양이 쌓이면 지게차로 들어서 건조장으로 옮기는데요. 이곳에서 시간과 바람, 햇빛에 삼박자로 천천히 마른 벽돌은 전국의 한옥공사 현장으로 보내집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 자연 바람으로 건조를 합니다. 보통 뭐 한 보름에서 한 20일 사이. 잘 마른 벽돌은 엷은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수분이 빠져 크기는 줄었지만 단단하게 변합니다.
한옥 공사가 한창인 현장에 낯선 봄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톱밥 가루에 앉은 벌 한 무리. 송진이 나와요. 네. 송진을 먹으러 들어옵니다. 아, 벌들이요? 예, 송진기 없어지면 또 안 와요. 자연을 짓는 한옥 공사 현장에서는 이런 풍경을 자주 볼 수가 있다는군요. 자연에서 온 재료, 황토를 이용한 벽 마감 작업. 여기에 현대식 재료를 보강해 고단열 한옥을 만듭니다. 봐봐, 저기 황토로 황토 싼 걸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 동네에. 아, 황토 말고요? 공법이 여러 가지요. 아, 그래요? 나무로 빗살을 만든 단열 벽체는 한옥 벽체 전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인데요. 이런 완제품 벽을 사용해 벽을 완성하기도 하고, 요즘은 일반 벽돌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합성 단열재를 넣기도 합니다. 생활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황토 숲벽에서 황토 미장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설계할 때 건축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제 자재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 이제 다 결정을 하죠. 재료도 모양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현대식 한옥. 불편은 덜고 장점은 더하는 노력. 한옥이 다시 사랑받게 된 이유일 겁니다. 지금 바르시는 게 뭐예요? 초벌. 황토 초벌. 황토 초벌이요? 현대식 한옥 역시 내외 벽의 마무리는 황토 미장으로 하는데요. 건강에도 좋고 단열 효과도 높은 황토는 꾸준히 선택되는 친환경 재료입니다. 이게 왜 황토로 하시는 거예요? 친환경 뭐라고 그럴까 그게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외벽 작업을 할 때는 좀 두텁게 황토를 바르는데요. 나무로 엮은 골조가 충분히 덮이도록 넉넉히 흙을 얹습니다. 틈새로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푸야 이게 좀 바르죠. 이렇게 흙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작업자가 힘든 건 당연지사. 시멘트보다 훨씬 무거운 황토를 꼼꼼하게 문지르고 퍼나르고 또 한 팔로 들고 하는 모든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유를 부리면 개어놓은 황토가 굳기 일수라 재료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2kg 반 내지 3kg 정도 주겠네. 한 번 뜨면 3kg 정도? 그럼 두 번 하면 6kg잖아요. 그러죠. 그걸 한 판에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 오면 10kg. 이거는 약해요. 아니, 그래도 근데 이게 몸이 운동으로 해야 이게 체력이 달려야되지. 입장해갖고 팔뚝심 좋아진다고 하면은 세계에서 팔뚝심이 1등 가야지. 너는 뭐 3kg 되겠다. 3kg 겨. 더러운데 우리 한자가 아니오. 이장들 오래 한 사람들 다 골병들이 있어. 팔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팔꿈치. 다 주사 맞았어. (30년) 넘게 해온 일. 통증은 일상의 훈장처럼 그를 따라다닙니다. 이거 바르고 깊은 자리가 있으면은 한 번 더 발라요. 한 번 더 발라요? 네,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붓을 발라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네요. 그러면요 여러 번 팔려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정. 보다 단단하고 포근한 집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이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갖게 된 일종의 사명감 때문에 작업자들은 새 길을 택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옥은 우리나라 전통 집안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모탈을 바르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황토를 발라야 그 옛날 그 미가 살아나죠. 이게 다 된 거 보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우리가 작품을 만들잖아요. 작품.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든다는 마음. 벽돌 한 장, 흙 한 줌에도 내 이름을 새기는 마음으로 현대식 한옥을 짓는 이들은 오늘도 치열한 하루를 보냅니다. 이동식 한옥 현장에 오늘따라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까는 거 있어? 아니 내가 사갖고 올라고. 예, 물건을 나갈 게 있어가지고요. 준비하느라고. 집이 나가요 오늘? 예, 예. 어떻게 이동하시는 거예요? 지게차로 떠서 네. 화물차 싣고 가는 거예요. 차에 싣고 간다고요 집을? 예, 예. 2달 남짓 걸려 완성한 한옥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날. 기분 좋은 분주함으로 현장이 술렁이는데요. 자칫 실수하면 지난 시간 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조심조심 이동식 한옥을 화물차 짐칸에 옮깁니다. 앞으로. 잠깐만. 저 지게 부분이 들어가야 돼. 이쪽이 좀 더 나와야지. 여기 너무 나왔어. 이쪽 앞에 조금만 들어가지. 됐어. 파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승부자 가기 전까지.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많이 긴장을 하죠. 이동 중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얹고도 사방을 살피는 작업자. 좀 주세요. 잘 빠져요. 마지막으로 집을 괴어줄 주춧돌까지 생기면 이동 준비는 끝입니다. 하나는 이거 2천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근처로 가는 거네요. 예. 오늘 배달 갈 곳은 차로 30분 남짓 걸리는 인근 마을. 집 앞마당에 찜질방 겸 사랑방을 두고 싶은 사람이 제작을 의뢰한 건데요. 현장에 도착하고 조심스럽게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집을 내려놓는 작업자들. 돌 했어요. 일단은 돌부터 내려야 돌.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춧돌부터 꼼꼼히 괴어놓고 집 기둥의 위치를 맞추며 이동 작업을 이어갑니다. 드디어 마무리된 한옥 이동 작업. 또 한 채의 이동식 한옥이 털을 잡았습니다. 성취감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분이 이루 봤을 수 좋죠. 돈을 떠나서 다. 그 작품, 응? 자부심이 오는 거죠. 나의 그 자부심. 네. 지난 2달간 온갖 정성을 쏟아 만든 작지만 꽉 찬 한옥. 오래된 새로운 곳에 다시금 사람들이 매료되는 이유. 이 한옥 한 채에 담긴
작업자들의 깊은 마음 때문 아닐까요? 멋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을 계승한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